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오늘은 전류 및 전류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 처음에 벡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기장의 세기, 전위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었는데, 오늘 하는 전류하고, 전류는 이제 지난 시간엔 전위하고 같이 그래도 좀 우리가 생활에서도 좀 쓰는 그런 익숙한 말이죠. 예. 자, 오늘 이제 그 챕터가 새로 들어가게 돼서 도체 및 유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도체의 특징이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다루는 전체는 도전 재료하고 절연 물질, 이 이제 두 가지 재료, 이제 전자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물질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하고 전류 밀도. 전류는 많이 이제 익숙한 말인데요. 전류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 다루었던 전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기준면이 이렇게 있을 때, 기준면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준면이 있을 때 단위 시간당 여기 전하들이 얼마나 지나가느냐 하는 정도를 전류라고 합니다. 이 식으로만 보면 시간당 전하가 변화하는 양, 그래서 뭐 전하가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전류의 기준은 기준면을 단위 시간당 얼마나 통과하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톨게이트라고 적어 놓은데 이게 이해하기가 쉽죠. 톨게이트 같으면 이런 도로상에 이제 톨게이트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가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자동차가 전하라고 생각하면, 이런 자동차들이 톨게이트 하나에 자동차가 여러 대가 못 지나가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레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톨게이트에 단위 시간당 차들이 몇 대가 지나갔느냐, 차가 전하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전류의 개념입니다. 정의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시간당 전하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을 얼마나 통과하느냐 하는 정도다. 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되죠. 자, 지금 이제 그러고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기준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고 전구가 이렇게 있고 하면, 전지의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했죠. 이제 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전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지의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도 정의가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빛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이쪽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처음에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양전하가 흐르는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도선이 금속 도체로 되어 있죠. 금속 도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한 원인이, 이 전자에 의해서더라.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E가 이제 0보다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얘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더라. 이제 전류는 이쪽 방향인데 전자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전자의 방향까지 보겠지만, 좀 거시적으로 보면 전류의 방향은 마치 양전하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 양전하가 흘러가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전류에서 하나 더 좀 검토를 해볼까요? 이 식에서 아까 톨게이트를 이야기했는데 전류가 많은 게 두 가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레인이 하나밖에 없는 톨게이트다고, 레인이 이런 톨게이트가 있는데, 이게 시간당 차들이 많이 가는 방법이, 이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런 식으로 앞뒤 안전거리를 안 지키면서 빽빽하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소 좀 속력이 늦더라도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면 얘들이 천천히 움직여가도 시간당 지나가는 자동차 개수가 많겠죠. 이런 방법, 그러니까 자동차의 개수, 즉 전하의 개수도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천천히 흐르더라도 전류는 많아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간격은 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빨리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빨리 픽픽 지나가면은, 그렇게 되면 밀도가 낮더라도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면 시간당 지나가는 자동차 대수가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식은 하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자동차가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서 가느냐 하는 거하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 두 개가 다 전류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요. 이 정도 하고, 전류 밀도는 어떤 거냐 하면 단위 면적당 전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위 면적당 전류인데, 이제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면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꼭 이 면에 수직하게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면적의 방향은 이제 이쪽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전류가 유효하게 이 면적을 지나는 양은 이 코사인 각이겠죠. 이게 만약 세타라고 그러면. 그래서 전에 이거 이제 힘하고 거리하고도 비슷한 거죠. 힘이 이렇게 가고 움직인 쪽 변이는 이쪽이라고 그러면 가운데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런 힘하고 간 변이의 도트 프로덕트가 되죠. 그래서 힘 중에서 가는 쪽 성분 요만큼만 하고 거리를 곱한 거. 이게 이제 결국 같은 거죠. 도트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Fs 사이값. 여기도 마찬가지. 전류가 비스듬하게 흐르면 이 전류가 전체 전체 전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쪽 노멀한 방향, 법선 방향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전류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 사실은 이쪽 전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트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시한다.